이야기 제1부 투명 인간의 도전 글로벌 테크 솔루션의 20층 CEO 집무실 앞 복도는 늘 그렇듯 차갑고 긴장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다급하게 오가는 목소리들이 벽을 뚫고 복도로 새어나왔는데 그 모든 소리를 압도한 것은 제임스 윌슨 CEO의 날카롭고 냉소적인 웃음소리였습니다. 청소부 따위가 통역을 한다고? 하하. 정말 어이가 없군. 김미나 씨, 당신이 감히 이 중대한 아랍어 계약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우리 회사를 파산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다면? 좋아, 약속하지. 당신의 지금 이 박봉을 당장 3배로 올려주겠어. 하지만 만약 단 한마디라도 실수해서 계약을 망친다면? 당신은 당장 이 회사를 떠나야 할 거야. 감히 어디서 이런 무모한 제안을 하는 건지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웅성거렸습니다. 대체 누가 저런 황당한 제안을 한 거야? 고작 청소 직원이 그 누구도 그 청소부가 실제로 이 미친 도전에 응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비웃음과 경멸의 시선이 집중된 곳에서 김미나는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대걸레를 멈추었습니다. 25세의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이 거대한 건물 안에서 이름 없는 투명 인간처럼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조용히 복도를 닦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회색빛 유니폼을 입은 청소 직원이 사실은 미국 최고의 명문대 UCLA 국제경영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수재라는 것을.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는 기본이고 스페인어, 중국어, 프랑스어, 그리고 지금 회의실 너머에서 들려오는 바로 그 아랍어까지 총 6개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언어의 달인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 모든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묵묵히 굳은 일만 반복해왔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고된 일에 매달려야만 하는 절박한 현실이 있었으니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급박하고 절박한 억양의 아랍어. 그것은 회사의 운명이 걸린 중동의 거대 석유기업 알모우드 그룹과의 핵심 계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언어를 듣는 순간 미나는 3년 동안 가슴 깊이 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좌절, 그리고 꿈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운명이, 그리고 어쩌면 그녀를 멸시해왔던 이 회사의 운명까지도 바뀔 것이라는 것을. 김미나는 조용히 대걸레를 구석에 기대어 놓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회의실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2021년 가을, 로스앤젤레스의 해 진력은 유난히 쓸쓸했습니다. 김미나가 가진 작은 아파트, 햇살조차 잘 들지 않는 방 한 구석에서 그녀는 UCLA 졸업장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국제경영학 전공, 최우등 졸업, 서머 컴로드이라는 자랑스러운 문구가 선명했지만 그 졸업장의 질감은 그녀의 가슴을 채운 희망과는 달리 너무나도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미나야, 정말 축하한다. 뒤에서 들려오는 아버지 김철수 씨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58세의 아버지? 한국에서는 존경받는 고등학교 교사였지만 이민 후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낯선 미국 땅에서 택시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친 손이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묵묵히 증명해주고 있었죠. 미나는 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자신이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아빠의 힘이 될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찾은 일자리에서 열심히 해서 미나는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수십 통의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신입에게도 3년 이상의 경력 요구라는 문턱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학력과 언어 능력은 현실의 취업 시장에서 쉽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의 냉혹한 무게로 변해 그녀의 모든 것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버지는 택시에서 돌아오시던 길에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셨습니다. 앰뷸런스 소리가 라의 새벽을 갈랐고 며칠 뒤 미나가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증 심장 질환, 즉각적인 대규모 심장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담담하게 수술 비용을 통보했습니다. 15만 달러입니다. 약 1억 7천만 원. 다행히 보험이 일부 적용되지만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면 40% 정도, 즉 6만 달러, 약 7천만 원. 이는 당장 현금으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6만 달러. 미나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꿈을 꾸던 국제 경영 전문가가 되기 위해 쌓아 올렸던 모든 희망의 탑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친척들에게 손을 벌려봤지만 이민자 가족에게 선뜻 거액을 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간은 아버지의 병세만큼이나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나 경력 개발은 사치였습니다. 지금 당장 가장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일, 그 현실적인 절박함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 날짜는 코앞으로 다가왔고 시계 초침이 흘러가는 소리는 미나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장의 생존이 화려한 미래의 꿈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국제 경영 컨설턴트, 금융 분석가, 6개 언어를 구사하는 인재, 그 모든 타이틀은 6만 달러의 병원비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고작 몇 년 경력직을 구하는 채용 공고를 뒤지는 대신 미나는 신문 9일란의 가장 밑바닥,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야간 미화 직원 모집, 즉시 근무 가능, 경력 무관, 시급 최저 임금기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최종적으로 지원서를 넣은 곳은 바로 제임스 윌슨 CEO가 이끄는 글로벌 테크 솔루션이라는 거대한 IT 기업이었습니다. 그녀의 대학 동기들이 꿈꾸던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는 가장 빛나는 이력을 가진 채 가장 어둠 속에 숨겨지는 일자리를 택했습니다. 미나는 자신의 이력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하버드와 UCLA 로고가 박힌 화려한 학력, 유창한 6개 언어 구사 능력, 봉사 활동 기록. 미나는 단호하게 그 모든 것을 지웠습니다. 깨끗하게 지워진 이력서의 학력란에는 오직 고졸이라는 2글자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자신을 평범한 이민자 가정 출신의 고졸 여성으로 위장했습니다. 면접관은 그녀의 덤덤한 눈빛과 성실해 보이는 태도만을 보고 바로 채용을 결정했습니다. 야간 근무는 힘들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혼자 일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는 성실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3년 전, 김미나는 김미나라는 이름 석자만 남긴 채 꿈과 지식과 자존심을 모두 잊어버리고 스스로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CEO 제임스 윌슨은 낮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력만이 성공을 가져온다고 연설했지만 그녀가 일하는 밤 시간에는 윌슨은 가끔 회사에 남아 새벽까지 놀곤 했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대걸레질을 하는 미나를 보면 마치 벽에 붙은 먼지를 보듯 그녀를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그녀가 실수로 커피 머신을 청소할 때 소리를 내자 짜증스럽게 거기 투명 인간. 조용히 일해. 내일 아침까지 이 건물이 완벽하게 깨끗해야 할 거야 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나는 굴욕적인 그 말에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괜찮아. 이 고통을 참아내야 해. 내 목표는 오직 돈을 벌어 아버지를 살리는 것뿐이야. 나는 이 회사에 존재하지 않아.
나는 그저 이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유령일 뿐이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며 3년 동안 어둠 속에서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김미나의 일상은 기계처럼 단순하고 고독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녀는 글로벌 테크 솔루션 건물의 모든 층을 묵묵히 닦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작은 얼룩 하나, CEO 집무실 구석의 미세한 먼지까지도 그녀의 손길을 거쳤습니다. 이 거대한 회사는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낮에는 수백 명의 엘리트들이 아이디어를 논하고 금융시장을 분석하며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활기로 가득 찼지만 밤의 회사는 미나의 고독한 발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텅 빈 성과 같았습니다. 미나는 그 어둠 속에서 수많은 서류와 자료, 그리고 회의 기록을 무심하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윌슨 CEO가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재무보고서, 임원들이 테이블에 흘려놓은 마케팅 전략 초안, 심지어는 외국 기업과의 중요한 이메일 전문을 휴지통에 버리기 전에 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UCLA 최우등 졸업생으로서 훈련된 그녀의 두뇌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건 신흥시장에 대한 보고서인데 브라질과 러시아의 데이터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군. 현지 파트너와의 계약서를 보니 환율 리스크 관리가 완전히 빠져 있어 이 쓰레기통 속에서 잠시 꺼내본 독일어로 된 기술 제휴 문서를 읽고는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1년 전에 거절했던 일본 기업의 제안을 이제 와서 다시 검토하는군. 하지만 그때 거절했던 결정적인 이유, 즉 기무라 그룹과의 문화적 예의에 대한 접근 방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 그녀는 매일 밤 수많은 기밀 정보를 눈으로 읽고 귀로 들었지만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지식과 분석 능력이 이 회사를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그저 김미나가 아닌 청소부였습니다. 그녀가 한마디라도 입을 열면 그녀의 완벽한 정체가 드러날 것이고 그녀가 어렵게 얻은 유일한 수입원마저 잃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독한 청소 시간이 끝나면 퇴근 후 새벽녘에 아버지 병실 옆칸이 침대에 앉아 자신이 버리지 않고 가져온 외국 서류들을 조용히 펼쳤습니다. 프랑스어로 된 경제 잡지, 중국어 신문 기사, 그리고 틈틈이 익혀야만 했던 아랍어 문법책까지. 그녀는 3년 동안 몸은 고된 노동에 지쳐 있었지만 정신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언젠가는 끝날 것임을 알았고 그때를 위해 자신의 지식과 언어 능력을 녹슬지 않게 주지해야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날이 밝아오면 그녀는 다시 회색빛 유니폼을 입고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직원들 틈에서 투명 인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자아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복도를 닦는 절박한 노동자, 다른 하나는 세상을 움직일 능력을 가진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자아는 3년 동안 침묵이라는 족쇄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이야기 제5부 운명의 기회가 다가오다 미나가 투명 인간으로 3년째 새벽 복도를 쓸고 있던 그때 글로벌 테크 솔루션의 내부 분위기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윌슨 CEO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눈을 중동 시장으로 돌렸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거대 국영 기업들과 IT 솔루션 및 에너지 부문의 대규모 계약을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회사의 규모를 2배로 키울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는 말 그대로 비상할 것이고 실패한다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윌슨 CEO는 임원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알모우드 그룹과의 계약이 우리 회사의 미래를 결정한다. 단 한 건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어. 현지 문화와 비즈니스 관습을 이해하는 완벽한 아랍어 통역사가 절실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완벽한 통역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내의 아랍어 통역사들은 기술 및 금융 용어에 약했고 반대로 전문가는 문화적 미묘함을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몇 차례의 화상회의에서 어설픈 통역으로 인해 오해가 생기고 계약이 지연되자 윌슨 CEO의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중동 지역 특유의 섬세한 비즈니스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직설적인 서구식 태도를 고수하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미나는 매일 밤 그의 집무실 쓰레기통에서 아랍어로 된 달모우드 그룹과의 계약 초안과 통역 문제로 인한 임원들의 불만 섞인 메모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내용을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문화적 뉘앙스, 계약서의 핵심 조항에 숨겨진 함의까지도 어느 날 밤 미나가 회의실 유리창을 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늦게까지 남아있던 윌슨 CEO가 전화를 붙잡고 통역 에이전시 직원에게 격렬하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또 취소라고. 계약이 코앞인데 지금 와서 전문 통역사가 개인 사정으로 못 온다고? 당신들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뿐만 아니라 진정한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회사 주가가 하락했다는 뉴스 속보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미나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3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속 문이 작은 틈을 내고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능력, 그녀가 포기해야 했던 모든 꿈이 지금 이 회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아버지의 병원비를 갚기 위해 스스로를 억눌러왔던 지난 3년을 한순간에 폭발시킬 수 있는 그녀에게 주어진 운명적인 티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깊은 심호흡을 하며 그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아니야. 위험해. 정체가 탄로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어. 그녀는 애써 대걸레를 더 세게 쥐고 복도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투명 인간으로 계속 남으려 했지만 운명은 이미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제6부 폭발의 순간 운명의 통역 그날 오후 글로벌 테크 솔루션 회사는 폭풍 전야와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윌슨 CEO의 최대 야심작이었던 알모우드 그룹과의 계약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지만 예정되었던 아랍어 통역사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면서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대체 통역사를 급히 구하려 했으나 윌슨이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 용어와 문화적 이해도를 가진 사람은 단시간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말 그대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윌슨 CEO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알모우드 CEO인 하산 알 마수드 씨가 직접 전화하겠다고 한다. 이 계약이 무산되면 우리 회사는 다음 분기 재정 보고서를 버텨내지 못해. 그때 미나는 회의실 문밖 복도에서 마지막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의가 아니었지만 긴장감에 쌓인 회의실의 모든 소리를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윌슨 CEO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 마수드 CEO님, 죄송합니다. 저희 통역사가. 하지만 상대방은 윌슨의 서툰 영어 설명 따위는 들을 의향이 없다는 듯 유창하지만 단호한 아랍어로 자신의 불만과 계약 조건에 대한 최종 통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통역 없이 그 격렬한 아랍어 설명을 듣고 있던 윌슨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통역 앱을 사용해 보려 했지만 복잡한 비즈니스 전문 용어는 잡음으로만 인식될 뿐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침묵 속에서 윌슨의 눈은 본능적으로 회의실 문 쪽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회색빛 유니폼을 입고 무표정하게 서 있는 김미나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투명 인간으로 치부했던 바로 그 청소부였습니다. 너희, 거기. 당신 아까 아랍어 좀 할 줄 안다고 했지. 윌슨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회의실 문을 열고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윌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에게 존재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미나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윌슨은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이 모욕적인 상황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하. 듣던 중 가장 기가 막힌 소리군. 김미나 씨, 당신이 무슨 배짱으로 이 중대한 일을 하겠다는 거야? 당신이 만약 이 수백억 달러짜리 계약을 성공적으로 통역해낸다면 내가 약속하지. 당신의 현재 급여를 3배로 올려주겠어. 그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 앞에서 당신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거야. 윌슨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 만약 당신의 무모함 때문에 이 계약이 조금이라도 틀어진다면 당신은 급여 3배는커녕 당장 해고야.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책임도 당신이 져야 할 거야. 이 도전을 받아들이겠나? 고졸 청소부 김미나 씨. 미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년 동안 숨겨왔던 지성과 절박함,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번뜩이는 능력 있는 전문가의 눈빛이었습니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윌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라고? 조건. 좋아, 말해봐. 제가 통역을 하는 동안 CEO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은 단 한마디도 제 통역에 끼어들거나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저에게 맡겨주셔야 합니다. 저는 통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협상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결정은 CEO님이 하시되 과정은 제가 이끌겠습니다. 회의실의 임원들은 경악했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협상 전문가의 태도였습니다. 윌슨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없는 벼랑 끝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당신 뜻대로 해. 하지만 당신의 어리석은 용기가 회사 전체를 파산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미나는 윌슨 CEO의 맞은편, 전화를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제는 6개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UCLA 최우등 졸업생 김미나로 돌아갔습니다. 김미나가 자리에 앉아 수화기를 귀에 댄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CEO 제임스 윌슨과 임원들은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청소부가 고작 몇 마디의 쉬운 아랍어를 더듬거릴 것이라고 예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미나는 입을 열자마자 그들의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살람 알라이쿰, 알 마수드 CEO님. 저는 글로벌 테크 솔루션의 특별 통역 및 협상 보조를 맡은 김미나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아랍어는 완벽한 표준 아랍어, 퍼스하였습니다. 아랍의 왕족이나 최고위급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가장 격식 있고 우아한 발음과 억양이었습니다. 3년 동안 밤샘 공부로 다져진 원어민조차 감탄할 만한 유려한 언어 구사 능력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하산 알마수드 CEO는 즉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격앙되어 있던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존중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나에게 마샤알라, 이것이 신의 뜻이로다, 라는 감탄사를 건넸습니다. 이는 아랍 문화에서 상대를 극도로 존중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임원들은 아랍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분위기가 급변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윌슨 CEO는 당황하여 입을 벌렸습니다. 미나는 단순히 단어를 통역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알 마수드 CEO가 계약의 특정 조항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하자 미나는 잠깐 숨을 고르고 윌슨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CEO님. 그가 분노하는 것은 계약서 내용 때문이 아니라
저희 측 직원이 그에게 파트너가 아닌 고객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랍 문화에서 비즈니스는 신뢰와 우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에게 타와운, 협력을 강조하며 개인적인 사과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희 회장님의 안부를 먼저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윌슨은 미나가 말하는 문화적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압도적인 확신에 찬 태도에 이끌려 그녀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미나는 윌슨이 어색하게 말하는 사과를 유려한 아랍어의 비유와 존칭을 섞어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통역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양측의 문화적 간극을 훌륭하게 메워주는 외교적 기술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협상 전문가로 변신했습니다. 계약의 핵심인 로열티 비율 문제에 봉착했을 때 미나는 상대방의 요구를 통역한 후 윌슨에게 중동 시장의 경쟁 환경과 현지 정부의 정책을 근거로 하는 새로운 제안을 짧고 강력하게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5%가 아닌 4%를 주장하려면 지카, 자선, 개념을 활용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익의 1%를 현지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기부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공동의 번영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윌슨은 그녀의 말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녀가 내놓은 전략은 그들의 최고 경영진이 몇 주 동안 고민해도 찾지 못했던 통찰력 넘치는 해결책이었습니다. 30분에 걸친 통화 끝에 알마수드 CEO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나가 윌슨에게 마지막 통역을 전달했습니다. 알마수드 CEO님께서 김미나 씨와 같은 통역사를 둔 회사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 계약을 진행하자. 그리고 김미나 씨에게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윌슨 CEO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믿을 수 없다는 듯 미나를 쳐다보았습니다. 3년 동안 그는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지만 지금 그녀는 수백억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회사를 파산 직전에서 구원해낸 영웅이었습니다.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청소 직원이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세계적인 거물과의 협상을 지휘하다니 윌슨은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미나 씨 방금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소. 미나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윌슨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승자의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지성을 다시 찾아낸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네, CEO님.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CEO님 차례입니다. 회의실의 정적이 깨지자 윌슨 CEO는 약속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김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지만 그의 눈빛은 감사보다는 당황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고작 청소부에게 도전받았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김미나 씨 인정하지.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능력이 있군. 약속대로 급여는 3배로 올려주겠소? 내일 인사팀에서 정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오. 그러나 윌슨은 미나에게 쉽게 승리를 안겨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태도를 바꾸며 미나의 성공이 단지 우연이나 일회성 기술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강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포기하고 떠나도록 유도하는 가혹한 시험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회의실 테이블 위로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밀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김미나 씨, 당신이 이 회사의 급여를 3배로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단순한 통역사가 아닌 진정한 인재인지 확인해야겠소? 이건 당신의 첫 번째 정식 임무요. 윌슨의 얼굴에는 냉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72시간 이내에 5개 주요 해외 시장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가 필요해. 대상 국가는 독일, 프랑스, 일본, 브라질, 그리고 호주요. 각국의 IT 시장 동향, 주요 경쟁사 분석, 그리고 우리 회사의 진출 전략까지
60페이지 이상의 전문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72시간 안에 5개국의 심층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국제 경영팀의 숙련된 전문가 5명이 매달려도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게다가 미나는 이제 막 통역을 끝낸 청소 직원이었습니다. 윌슨은 미나의 곤란한 표정을 기대하며 덧붙였습니다. 물론 당신의 본업인 미화 업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오. 야간에는 건물을 청소하고 낮에는 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야. 72시간 후 단 1시간이라도 늦거나 보고서의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당신은 급여 인상은커녕 자격 미달로 즉시 해고될 것이오. 이것은 명백한 별표 괴롭힘, 허레스먼트, 별표이자 그녀가 스스로 도망치도록 만드는 비열한 전략이었습니다. 윌슨은 그녀의 완벽한 아랍어 실력에 굴복했지만 그녀의 배경과 지위를 근거로 여전히 그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5개 언어, 5개 시장, 72시간. 그녀의 몸은 고된 밤샘 노동으로 이미 지쳐 있었고 아버지는 아직 병원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CEO님. 72시간 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그 두꺼운 서류 뭉치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그녀의 미래와 아버지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전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복도로 나가기 전 윌슨을 향해 짧게 고개 숙였습니다. 윌슨은 그녀의 덤덤한 태도에 오히려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나는 그날 밤 평소보다 훨씬 더 열심히 복도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가 되자마자 퇴근하여 집에 가는 대신 직원들이 모두 떠난 회의실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72시간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을 희생하고 자신의 모든 지식과 언어 능력을 총동원하여 그녀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준비를 했습니다. 미나는 72시간 동안 시간과 잠과 싸웠습니다. 밤에는 평소보다 더 완벽하게 건물을 청소했습니다. 윌슨 CEO가 어떤 꼬투리도 잡지 못하도록 그녀는 자신의 본업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이 되면 그녀는 윌슨이 던져준 5개국 시장 분석 서류를 펼쳐들고 회의실 구석에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녀의 방식은 일반적인 애널리스트와는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보고서는 영어로 번역된 제한적인 자료에 의존했지만 미나는 자신이 구사하는 언어 능력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독일어, 독일 경제 일간지, 기사와 정부 발표 자료를 직접 읽고 이후에 새로운 환경 규제가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프랑스어, 프랑스의 첨단 기술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읽어 현지 인수합병, M&A,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일본어, 까다로운 일본 시장의 소비자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 현지 포럼과 잡지 기사를 직접 참조하며 장기적인 신뢰 구축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포르투갈어, 브라질의 불안정한 정치 및 환율 리스크를 분석하고 현지 파트너와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을 수치화했습니다. 영어, 호주의 안정적이지만 경쟁이 치열한 시장 구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가격 전략을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밤마다 몰래 읽고 공부했던 국제 경영학 지식과 6개 국어 능력, 자라버는 제외를 단 72시간 안에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고가의 컨설팅 도구 대신 자신의 머릿속 라이브러리와 언어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72시간이 끝나는 일요일 아침 6시 정각. 눈 밑은 다크서클로 짙었지만 미나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6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보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각 시장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국제 진출 전략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윌슨 CEO가 출근하기도 전에
미나는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 완성된 보고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청소 도구를 들고 퇴근했습니다. 9시 정각. 출근한 윌슨 CEO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제출했군. 하지만 분명 내용이 엉망일 거야. 그는 조소를 머금고 보고서를 펼쳐 들었습니다. 1페이지, 5페이지, 10페이지. 그리고 윌슨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깊이와 통찰력은 그가 이전에 고액을 주고 컨설팅 회사에서 받았던 그 어떤 보고서보다도 뛰어났습니다. 특히 브라질 시장의 환율 리스크를 경고한 부분과 일본 시장의 관계 중심 전략을 강조한 부분은 그가 최근 몇 달 동안 고민했던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윌슨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김미나는 단순한 전어 능력자가 아니라 거대한 국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한 전략가라는 것을. 그의 비열한 시험은 오히려 그녀의 능력과 가치를 회사에 명확하게 증명하는 기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즉시 미나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미나가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CEO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윌슨은 더 이상 그녀를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김미나 씨, 내가 틀렸소. 당신의 보고서는 완벽했소. 나는 당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내가 당신에게 행했던 모든 무례한 언행에 대해 사과하겠소. 윌슨은 씁쓸하지만 마침내 진심을 담아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약속대로 당신의 급여는 3배가 될 것이오.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은 더 이상 미화 직원이 아니오. 당신은 CEO 특별 보좌관으로 즉시 승진할 것이오. 당신의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오. 미나는 3년 만에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마침내 투명 인간의 유니폼을 벗어던지고 햇빛 아래로 걸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제10부 문화적 위기와 새로운 인연 CEO 특별 보좌관으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미나는 즉시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단순한 보좌가 아니었습니다. 윌슨 CEO는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녀를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가장 어렵고 복잡한 국제 문제들을 그녀에게 몰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터진 문제는 일본 시장이었습니다. 글로벌 테크 솔루션은 3년 전부터 공들여왔던 일본의 거대 전자회사 야마모토 그룹과의 대형 기술 공급 계약이 재기치 않은 문화적 무례를 이유로 파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팀은 야마모토 그룹의 비즈니스 관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약서 조항만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였고 일본 특유의 관계 중심적인 문화와 혼내, 본음, 속마음과 다테마의 건전, 겉으로 드러내는 말의 차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윌슨 CEO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체 왜 저들이 계약을 파기하려는 건가?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데 미나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CEO님, 그들은 저희의 태도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일본에서의 비즈니스는 종이 계약이 아닌 신뢰라는 무형의 가치로 이루어집니다. 미나는 일본의 야마모토 그룹 회장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유창하고 격식 있는 일본어 키고를 사용하며 회사의 이전 실수를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일본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좌비사비, 차적, 검소함 속의 아름다움, 정신을 언급하며 저희 기술이 그들의 장인 정신과 어떻게 융화될 수 있을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계약상의 로열티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협상을 하는 대신 도쿄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야마모토 그룹의 창업자에게 오미야게, 토산, 선물과 함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장기 계획을 담은 수십 페이지의 문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미나의 진심 어린 태도와 깊은 문화적 이해는 야마모토 그룹 회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미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김미나 씨, 당신은 단순한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는 진정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이 계약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미나 씨에게 저희 회사의 대외관계 담당 이사로 와주십사 부탁하고 싶습니다. 미나는 정중하게 제안을 거절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회사 내에서 문화적 위기 해결사라는 확고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미나는 회사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윌슨 CEO의 부인이자 유명 자선 사업가인 캐서린 윌슨이었습니다. 캐서린은 CEO의 폭력적이고 오만한 태도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으며 최근 회사 내부의 재정 흐름에 대해 비밀리에 의혹을 품고 조사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나가 퇴근 준비를 할 때 캐서린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미나 씨, 저는 당신이 이 회사에서 투명 인간으로 지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이 윌슨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도 압니다. 나는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윌슨이 이 회사에서 저지르고 있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들을 밝혀낼 증거를 찾는 일에 당신의 뛰어난 언어 능력과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미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윌슨에 대한 복수심이나 사적인 감정은 없었지만 부패한 회사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정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회사가 안정되어야 아버지의 치료비와 앞으로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었습니다. 미나는 단호하게 캐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캐서린 윌슨과의 은밀한 협력 관계가 시작되면서 미나는 CEO 특별 보좌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회사의 핵심 정보에 더 깊숙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윌슨 CEO는 여전히 미나가 자신에게 충성한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그녀에게 비밀리에 처리해야 할 잡무들을 맡겼습니다. 미나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윌슨이 숨기고 있는 재정장부의 불일치, 불투명한 해외 법인과의 거래 내역, 그리고 사적인 용도의 회사 자금 유용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외부에서 회계감사와 법률 자문을 동원하여 미나를 지원했습니다. 미나가 가장 집중했던 부분은 바로 윌슨이 비밀리에 진행했던 유럽의 페이퍼 컴퍼니, 듀령 회사와의 기술 특허 거래였습니다. 이 거래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윌슨은 이 거래의 모든 세부 사항을 독일어로 된 암호화된 이메일에 숨겨두었습니다. 윌슨은 회계팀이나 법무팀 직원들이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에 이메일 내용을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야간 근무 시절 CEO 집무실에서 발견했던 독일어 서류들을 기억해냈습니다. 캐서린이 제공한 서버 접근 권한을 통해 미나는 며칠 밤을 새워 수천 통의 암호화된 이메일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윌슨이 해외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회사의 자금 수백만 달러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독일어 이메일 한 통이었습니다. 내용에는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번호와 윌슨 개인의 비밀 계좌번호가 명시되어 있었고 이는 명백한 횡령, 김베젤먼트 증거였습니다. 미나가 증거를 확보한 직후 윌슨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미나의 노트북 접근 기록과 회사 네트워크 사용 내역을 확인했고 미나가 비밀리에 캐서린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분노와 공포에 휩싸인 윌슨은 즉시 미나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김미나 씨,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소? 나를 배신하고 감히 내 재산을 훔치려 하다니. 윌슨은 눈이 충혈된 채 험악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CEO가 아니었습니다. 김미나는 의연하게 대답했습니다. CEO님, 저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회사를 파산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저에게는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윌슨은 최후의 수단을 꺼냈습니다. 그는 미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증거? 그게 무슨 상관이지? 당신의 아버지는 아직 심장 치료를 받고 있소.
알다시피 그 모든 치료는 회사가 제공하는 보험 혜택 덕분이지. 만약 당신이 나에게 협력하지 않고 이 문제에서 손을 뗀다면 나는 즉시 당신 아버지의 보험을 해지시킬 것이요. 당신이 모은 그 3배의 월급으로는 평생 그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야. 선택하시오. 당신 아버지의 생명인가 아니면 당신의 어리석은 정의감인가. 윌슨의 협박은 비열했지만 동시에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미나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녀가 3년 동안 모든 굴욕을 감수하며 싸워왔던 이유, 바로 아버지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온몸이 떨려왔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CEO님. 당신의 범죄 행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증거는 이제 저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끝낼 것입니다. 미나는 집무실을 빠져나왔고 윌슨은 절규하며 그녀의 뒷모습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후회하게 될 것이야. 당장 그 증거를 가져와. 하지만 이미 미나의 손에는 윌슨 CEO의 몰락을 결정지을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글로벌 테크 솔루션의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윌슨 CEO가 전날 밤 갑자기 소집한 회의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곧이어 이사회의 오랜 멤버이자 윌슨의 부인인 캐서린 윌슨이 조용히 회의실로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CEO 특별보좌관인 김미나가 단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단도직입적으로 윌슨 CEO의 부패 행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윌슨은 격렬하게 부인하며 이 모든 것이 아내의 사적인 복수이며 김미나는 불순한 청소부 출신의 공모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조용히 펼쳐 이사회 멤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저는 지난 몇 달간 윌슨 CEO님의 지시에 따라 여러 국제 시장 분석 및 특허 거래 업무를 보조했습니다. 이 자료는 독일어로 된 윌슨 CEO님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 간의 이메일 전문입니다. 미나는 유창한 독일어로 이메일 내용을 번역하며 회사의 자금 수백만 달러가 어떻게 윌슨의 개인 비밀 계좌로 유출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논리적이었고 결정적인 증거 자료, 통장 기록과 거래 내역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미나의 뛰어난 언어 능력과 전문성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증거가 명백해지자 윌슨 CEO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서 테이블을 치며 미나를 향해 소리쳤지만 이사회는 이미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제임스 윌슨 CEO는 회사의 자금 유용과 신뢰 위반을 이유로 즉시 해고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법적 절차는 곧 진행될 것입니다. 그 순간 윌슨은 자신의 자리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절망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을 멸시하던 청소부에게 패배했습니다. 이어 이사회는 공석이 된 CEO 자리를 메우기 위해 캐서린 윌슨을 임시 CEO로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캐서린은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글로벌 테크 솔루션의 새로운 비전과 청렴함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김미나 씨를 별표 부사장, 바이스 프레지던트, 별표로 임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녀의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회사에 대한 헌신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녀의 승진을 승인했습니다. 3년 전 최저 시급을 받던 투명인간 청소부가 이제 회사의 최고 경영진 중 한 명이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미나는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했습니다. 그녀는 사람 중심의 경영 철학을 도입하여 배경이나 학벌이 아닌 순수한 능력에 따라 직원을 평가하는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캐서린 윌슨이 자신의 역할을 마치고 사임한 후 김미나는 글로벌 테크 솔루션의 최연소 CEO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미나 CEO 체제 하에서 회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청소팀 직원들도 이제 당당하게 복도를 걸어 다녔고 다른 부서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미나가 만든 내부 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여러 직원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접수처에서 일하던 제이슨은 IT팀에서, 카페테리아의 마리아는 회계팀에서 일하며 잠재력을 꽃피웠습니다. 미나는 그해 오후 자신이 설립한 별표 브릿지 오퍼튜니티 재단 브리지 아퍼투너티 파운데이션 별표를 방문했습니다. 재단은 라의 3곳의 센터를 운영하며 매년 500명 이상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민자 가족이나 어려운 환경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는 한 기회는 반드시 올 거예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미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녁에는 아버지와 함께 새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고 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미나야,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건 내가 성공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여전히 우리 딸이라는 거야?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내가 겪은 고난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는 착한 딸 말이야. 미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다른 기업들도 미화 효과, 클리닝 이펙트라고 불리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투명 인간이었던 그녀는 이제 모두에게 희망과 기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